이스라엘이 하마스의 최고 정치 지도자 야히야 신와르를 사살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인질이 모두 돌아올 때까지 전쟁을 계속할 것이라며 하마스를 압박했습니다. 캐나다 전 올림픽 스노보드 선수가 미전역에서 대규모 마약 밀매 조직을 운영해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용의자는 현재 멕시코에 거주하며 도주 중인 가운데 당국이 공개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미주리주에서 할로윈에 성범죄자들 집 앞에 사탕을 나눠주지 못한다는 특정 표시를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하는 법이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지난 5년간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240억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리건주 출신 한인 작가 김주혜 씨가 러시아 톨스토이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한국 문학의 위상을 다시 한번 알렸습니다. Kia, movement that inspire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7일 첫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최고 정치 지도자 야히야 신와르를 사살했습니다. 신와르는 작년 10월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주도하기도 했는데요. 이스라엘은 인질이 모두 돌아올 때까지 전쟁을 계속할 거라며 하마스를 압박했습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최고 정치 지도자 야히야 신와르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מדינת ישראל סגרה היום חשבון ארוך שנים עם יחיא סנוואר, רוצח ומחבל שפל. 가자 지구에서 작전 중이던 이스라엘 병사들이 하마스 대원 3명을 발견해 사살했는데 유전자 검사 결과 이 중 1명이 신와르로 확인된 겁니다. 신와르는 작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설계하고 주도한 인물입니다. 지난 7월 31일 이란 테헤란에서 암살된 이스마일 하니예의 뒤를 이은 하마스 수장으로 이스라엘군의 제거 1순위였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신와르 제거는 우리가 전쟁을 계속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자평했습니다. חיסולו הוא ציון דרך חשוב בשקיעת שלטון הרשע של החמאס. ואני מבקש לומר שוב, בצורה הכי ברורה, החמאס לא ישלוט יותר בעזה. 신와르 사망 소식에 이스라엘 국민들은 억류된 인질들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호소했고 네타냐후 총리 역시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전쟁은 계속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마스 소탕을 목표로 세운 이스라엘이 하니예에 이어 신와르까지 제거하면서 하마스 통치 능력에도 적잖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마무드 아바스 수반이 신와르 사망 직후 긴급 회의를 소집한 가운데 요르단 등 일부 아랍 국가에서는 신와르가 있든지 없든지 하마스는 강하다며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항의 집회도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미국의 반응은 정의가 실현됐다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에 이어서 해리스 부통령도 긴급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히며 이스라엘 지지와 함께 전쟁을 끝낼 기회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독일 방문길에 소식을 접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DNA 테스트를 통해 신와르의 사망을 확인했다며 하마스는 이제 또 다른 테러를 감행할 능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와르를 살인자, 테러리스트이자 장애물로 규정하면서 이제 더 이상 그 장애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스콘신을 방문 중인 해리스 부통령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한마디로 정의가 실현됐다고 말했습니다. Yahya Sinwar, the leader of Hamas, is dead, and justice has been served. Hamas is decimated, and its leadership is eliminated. 테러리스트들에 대해선 언제라도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울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강하게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전쟁을 끝낼 방법을 찾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전쟁 종식은 팔레스타인인의 존엄성과 안전, 자유, 자결권을 실현할 방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This moment gives us an opportunity to finally end the war in Gaza. 신와르 제거 작전과 관련해 미국 국무부는
그가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을 매번 거부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He didn't just launch this conflict, but for the past year has refused the efforts of the United States and our partners to end it. 관련국들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종료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에 도달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독일 방문길에 독일, 프랑스, 영국 정상과 만날 예정이어서 서방 주요국들이 휴전과 인질 협상 원칙을 놓고 어떤 결과물들을 도출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전직 캐나다 올림픽 스노보드 선수가 미 전역으로 대규모 마약 밀매 조직 운영과 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미국과 캐나다로 막대한 양의 코카인을 밀반입하며 살인 등의 혐의를 저지른 43살의 캐나다 국적 라이언 제임스 웨딩을 기소하고 공개 수배한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웨딩이 캐나다에서 이미 수년 전 연간 60톤의 코카인을 운반한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 16명 중 1명이며 웨딩을 포함해 4명이 여전히 도주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장거리 트레일러를 이용해 콜롬비아에서 멕시코 그리고 캘리포니아를 거쳐 캐나다와 미 전역에 대량의 코카인을 운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해당 조직은 지난 2023년과 올해 마약 도난과 관련해 보복살인 등 여러 건의 범죄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This group was led by an individual named Ryan Wedding. Ryan Wedding previously was an Olympic athlete for Canada. But instead of using the privileges that come with being an Olympic athlete to do good for people, he did the opposite. He chose to become a major drug trafficker, and he chose to become a killer. 당국은 조직 수사와 관련해 1톤 이상의 코카인과 수십 정의 무기, 탄약, 그리고 25만 달러 이상의 현금과 320만 달러의 암호화폐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플로리다와 미시간주 그리고 캐나다와 콜롬비아 등에서도 12명이 체포됐으며 웨딩은 현재 멕시코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국은 5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성범죄자들이 할로윈에 사탕을 나눠주지 못하도록 전과자들의 집 앞에 캔디가 없다는 표시를 의무적으로 게시하게 한 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주리주 연방법원은 할로윈 기간 성범죄자의 집 현관문에 의무적으로 사탕 금지라는 경고판을 내걸도록 한 주정부의 노 캔디법이 수정헌법 제1조와 제14조의 권리를 침해한다면서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미주리주는 지난 2008년 노 캔디법을 제정하고 할로윈 기간 성범죄자들의 집 앞에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고 성범죄자들이 어린이들에게 사탕을 나눠주는 행위와 해당 기간 자신의 집에 불을 켜는 행위 역시 금지시켰지만 일각에서는 인격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이번 판결에 우려를 표하면서 자녀의 안전을 위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there should be more instead of taking it away because what's next? You know, are they going to take away more stuff? And then let them pass out candy to people? The government cannot force you to say or publish something it wants that you don't agree to. 당국은 이번 판결로 성범죄자 거주질환 경고판 게시는 더 이상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할로윈 기간 성범죄자들의 어린이에 대한 접촉을 금지하고 집에 불을 꺼야 하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주 법무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지난 5년 동안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수백억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주택도시개발부에 따르면 노숙자 수가 17만 2천 명에 달했던 지난 2022년 당시 캘리포니아주가 노숙자 비용으로 72억 달러를 지출하면서 노숙자 한 명당 4,200달러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 5년 동안에는 노숙자 문제 해결 비용으로 총 240억 달러가 지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용 지출 항목에는 노숙자들의 주택과 거주지 지원,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건강과 임시 주거 공간 구입 등이 포함됐습니다. 전문가들은 10년 안에
LA의 모든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기존 예산보다 3배 많은 217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의 노숙자 수는 지난 10년 동안 6만 3천 명 증가해 지난해에는 18만 1,000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950년 한국전 당시에 실종됐던 미 참전용사가 70여 년 만에 고향 땅을 밟게 됐습니다. 미주리주 캠든 카운티의 맥스 크릭 타운 주민들은 70여 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한국전 참전용사 고 제러드 제리 윌슨 상병의 추모식을 개최하고 고인에 대한 경의를 표했습니다. 제러드 제리 윌슨 상병은 지난 1948년 미 육군에 입대해 1950년 7월 25일 한국전에 참전한 후 실종됐습니다. 지난 2019년까지 실종 상태로 남아있던 윌슨 상병은 미북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북한이 보낸 한국전 전사자 유해에서 신원이 확인되면서 마침내 고향인 맥스크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습니다. It was kind of a shock as long as it had been, but we were very glad, especially that he get to come back home. In like times like these, when there's nobody there, there's been people that we brought home that there's no family. 한편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전 이후 현재까지 실종 상태로 남아있는 미 참전 용사는 7,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문학이 세계에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오리건주 출신의 한인 작가 김주혜 씨가 반일 투쟁을 소재로 한 소설로 톨스토이 문학상을 수상했는데요. 김 작가는 이번 소설을 통해 단순히 100년 전 한반도의 이야기가 아닌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기후 위기와 전쟁 등 위기 속에서도 사랑과 용기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말했습니다. 신경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 톨스토이 문학상 해외문학 부문에서 한국계 미국 작가 김주혜 씨가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올가 토카르추크를 제치고 올해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Лауреатом премии «Ясная поляна» в номинации «Иностранная литература» в этом году объявлена Чухэй Ким за книгу «Звери малой земли».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 등 대문호의 나라인 러시아에서 한인 작가의 한국적 이야기가 인정을 받은 겁니다. 앞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에 이은 한국 문학의 또 하나의 쾌거입니다. And I am also honored to be receiving this great prize, which happens to mean more to me than any other. 수상작 작은 땅의 야수들은 지난 2021년 미국에서 처음 출간된 김주혜 작가의 데뷔작입니다. 100년 전 일제강점기 시대 한반도에서 투쟁했던 사람들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장대하게 풀어낸 소설로 톨스토이 작품에 비견될 정도로 평단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건 우리 조상님들의 이야기지만 또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었던 메시지는 생태계 파괴, 전쟁, 기아 등 물질적, 영적 위기의 시대에서도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랑과 용기입니다. 김 작가는 9살에 미국으로 이주했지만 독립운동가였던 외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자주 들으면서 작품 속에서 용맹함과 강인함, 그리고 한반도의 상징인 호랑이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김 작가는 동물과 자연보호운동가로도 오랫동안 활동했던 만큼 한국 독립의 상징인 호랑이를 전 세계적으로 알리게 된 점 역시 작가로서 뜻깊은 순간이라고 전했습니다. 저는 호랑이 표본 보전에 2021년부터 작은 땅의 야수들 수익금의 일부를 꾸준히 기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호랑이 발자국입니다. 이게 러시아 극동부에서 채취한 건데요. 이거 보시고 많은 영감을 받으셔서 앞으로 우리 한국 호랑이, 한국 표범의 발전, 그리고 언젠가 앞으로 수십 년 뒤에 한반도로 복원되는 그런 미래를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김주혜 작가는 내년에 3번째 단편을 미국에서 출간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한편 김주혜 작가의 소설 판매량은 수상 일주일 만에 기존보다 7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신경민입니다. LA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젤리를 먹고 집단으로 이상 증세를 보여 일부 학생들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LA 소방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쯤 스튜디오 시리의 월털리드 중학교에서 학생 17명이 곰 모양의 젤리를 먹은 후 무기력, 심박수 증가, 불안감 등 비정상적인 증상을 보여 현장에서 응급 치료를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2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Fortunately, out of those 17 patients, only 2 were transported to a local hospital, and they were in fair condition. There was no evidence of any significant fentanyl-type drugs. What was described as gummy bears were ingested. That's still being evaluated and part of an active investigation. 한편 지난 14일 놀스리지 노벨 차터 중학교에서도 여학생 5명이 마약류를 섭취한 후 이상 증세를 보여 이 가운데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된 바 있습니다. 테네시주에서 20대 한인 남성이 산책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내슈빌 경찰국은 지난 14일 밀크리 그린웨이의 한 산책로에서 34살 알리사 로키즈를 총으로 살해한 29살 한인 폴 박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로키츠가 머리에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됐으며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목숨을 잃었다고 전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사건 당시 누군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한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여성의 비명소리가 들렸고 이를 들은 한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 결과 박 씨는 산책하던 로키츠를 뒤에서 쫓아갔고 범행을 저지른 뒤 피가 묻은 옷을 손으로 털며 자신의 BMW 차량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사건을 담당한 한 형사가 지난 2021년 12월 박 씨가 자신이 다뤘던 한 자살 사건과 연관된 일란성 쌍둥이라는 정황을 알아채면서 빠른 체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현재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 씨는 데이비슨 카운티 구치소에 구금됐으며 법원에서 인정신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전역에서 판매된 화로 9만여 개가 화재와 화상 위험성으로 긴급 리콜됐습니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콜슨사의 실내외 테이블탑 화로에서 알코올 연료를 보충할 때 화염이 갑작스럽게 분출돼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다면서 해당 제품 89,500개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총 31건의 사고가 보고됐으며 이로 인해 19명이 화상을 입었고 이 가운데 6명은 중상, 2명은 신체 일부에 3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리콜 대상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판매된 5인치에서 18인치에 이르는 콜슨사의 화로 7종류의 모델로 아마존과 월마트 그리고 메타 등에서 판매됐습니다. 한편 당국은 소비자들에게 리콜 제품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무료 여성 건강검진 행사가 개최됩니다. LA 한인회는 오는 25일 한인회관에서 제7회 여성 건강검진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항목은 기본 건강검진을 비롯해 자궁경부암, 요로 감염, 각종 부인과 질환 등으로 신분이나 보험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 대상은 21살에서 65살 사이 여성이며 사전 예약을 해야 합니다. 이루고 싶은 꿈이 있나요? 오늘의 도전이 PCB의 능력을 만나면 내일의 더 큰 가능성이 되니까. 오늘의 Feasibility, 내일의 Possibility. PCB뱅크. 세상의 모든 성공은 작은 가능성에서 시작된다. 위대한 내일을 품은 한 뼘의 가능성. PCB뱅크 크레딧 카드. PCB뱅크.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는 계좌를 이용당했을 뿐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예상대로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고발된 지 4년 반 만에 검찰이 내놓은 결과입니다. 시세 조정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금일 피의자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앞서 1, 2심 법원은 김건희 여사 계좌 3개가 주가 조작에 동원됐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여사는 수익을 얻으려고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계좌를 맡겼을 뿐 주가 조작 범행을 알지 못했다고 결론냈습니다. 권오수 전 회장이 김 여사 같은 투자자들의 자금을 범행에 활용한 것이 사건의 실체라는 겁니다. 검찰은 김 여사에게 방조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난달 항소심에서 주가 조작 방조로 유죄를 받은 전주 손모 씨와 김 여사는 다르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손 씨는 단순 전주가 아닌 전문 투자자로 주가 조작 주포와 주고받은 문자도 있지만 김 여사는 그런 정황이 없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계좌 추적은 했지만 김 여사 휴대전화 등에 대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는 시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역시 투자 목적으로 계좌를 빌려줬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명태균 씨가 과거 불법 여론조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도왔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도 한 출마 예정자를 여론조사로 도왔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2018년 2월 명태균 씨가 운영하던 인터넷 매체 시사경남에 당시 한 대학교 부총장 윤모 씨의 기고문이 실립니다. 세계적 글로벌 기업 삼성전자를 창원에 유치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며칠 뒤 시사경남이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합니다. 윤 부총장의 삼성전자 유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찬성이 69%로 나왔던 겁니다. 이후 윤 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저는 시장이 되면 창원에 삼성전자를 창원에 유치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명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선거 여론조사 기관도 아닌데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던 겁니다. 명 씨는 지역 정책에 관한 조사일 뿐 선거 관련 조사는 아니라고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순수 정책 여론조사가 아니라 후보자 띄우기용 여론조사라고 판단했습니다. 윤 씨의 이름과 직함, 삼성전자 유치 주장을 알려 창원 시민에 대한 윤 씨의 인지도와 호감도를 높임으로써 지방선거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하려고 했던 겁니다. 시사경남 한 직원도 명 씨가 윤 전 부총장에게 기고문을 토대로 여론조사를 해서 인지도를 올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먼저 제의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습니다. 미래한국연구소에서 명태균 씨와 함께 일했다는 강혜경 씨 증언과 비슷합니다. 조사를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한 번 더 읽혀줌으로 해서 인지도가 많이 올라가는 거죠. 법원은 명 씨가 범행을 주도하고도 부하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허위 진술을 지시하기까지 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윤 씨가 경선에서 떨어져 여론조사가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다고 봤습니다. 윤 씨는 자신은 여론조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사건의 항소심 때는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명태균 씨 변호를 맡았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나왔습니다. 먼저 축하해준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전한 한 작가는 30년간 그래왔던 것처럼 글을 통해서 세상과 만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수수한 검은색 정장 차림에 미소를 지으며 나타난 한강 작가. 노벨상 수상 소식 꼭 일주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한 작가는 그동안 많은 축하에 화답하지 못했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토록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 주셨던 지난 일주일이 저에게는 특별한 감동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94년 첫 소설을 내놓은 뒤 올해로 30년. 글을 쓰며 보낸 시간은 마치 30년의 곱절은 되는 듯 길게 전류가 흐르는 듯 생생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딱히 즐기는 것 없이 읽고 쓰며 글 속에 파묻혀 지내는 시간이 가장 좋다는 천생 작가. 저는
무슨 재미로 사느냐는 질문을 종종 받는 사람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쓰고 싶은 소설을 마음속에서 굴리는 시간입니다. 60세까지 완성하고 싶은 글이 3개 있지만 이야기가 더 많이 생각나면 죽음도 맞이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다른 쓰고 싶은 책들이 생각나서 어쩌면 살아있는 한 언제까지나 3권씩 앞에 밀려있는 상상 속 책들을 생각하다 제대로 죽지도 못할 거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지만 말입니다. 세상은 한강을 찾으며 들뜬 모습이지만 작가는 상을 받기 전과 일상이 크게 달라지지 않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책으로 세상과 연결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글을 통해 세상과 연결되는 사람이니까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계속 써가면서 책 속에서 독자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호주 시드니 해변에 원인을 알 수 없는 기름 찌꺼기 덩어리들이 계속 밀려오면서 폐쇄되는 해변도 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해변에 보이는 검은색 띠, 자세히 보니 공처럼 검은 무언가가 둥글게 뭉쳐 있는데요. 일명 타르볼로 불리는 기름 찌꺼기 덩어리입니다. 타르볼은 기름이 플라스틱과 물에 닿으며 만들어지는데 주로 바다에서 기름 누출 사고가 발생하면 인근 해변에 목격되곤 합니다. 호주 해변에선 시드니 동남부 랜드윅을 시작으로 곳곳에서 타르볼이 발견되고 있고요. 지금까지 7개 해변이 폐쇄됐습니다. 호주 당국은 시드니 인근에서 기름 누출 사고는 보고되지 않아 아직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전략 자산인 B2 폭격기까지 동원해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를 대대적으로 공습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후티 반군의 지하 무기고 5곳을 정밀 폭격했다고 밝혔는데요. 목표물이 된 시설들은 후티 반군이 민간 선박과 군함을 공격하는 데 써온 각종 무기들을 보관하는 곳이었습니다. 미국이 B2 전략 폭격기까지 동원한 건 이례적인데요. B2 폭격기는 땅 밑 60m 시설까지 파괴할 수 있는 초강력 벙커 버스터를 탑재하고요. 이번 공습이 후티의 주요 후원자인 이란의 보복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간접 경고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성능차 한정 수량 판매 방식을 고집해온 페라리가 전기차 개발에 뛰어든 건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내년 4분기 첫 페라리 전기차 출시를 앞두고 신형 슈퍼카를 11년 만에 선보였습니다. F80으로 명명한 한정판이고요. 1200마력의 6기통 하이브리드 엔진을 장착해 최고 속도는 시속 350km에 달합니다. 단 799대만 생산, 판매할 예정인데 기본 가격은 360만 유로, 우리 돈 약 53억 원으로 페라리 역사상 가장 비싼 모델이지만 판매 예약은 모두 완료됐습니다. 페라리는 내년 전기차 출시 이후 2026년까지 전체 생산 대수 대비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비중을 60%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마라톤 결승선을 향해 마지막 질주를 하는 선수 앞으로 한 남성이 갑자기 달려듭니다. 선수는 깜짝 놀라 몸을 피하려고 해보지만 결국 넘어지고 마는데요. 중국 서북부 산시성에서 지난 13일 열린 하프 마라톤 대회에서 한 남성이 난입하는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역주를 펼치던 선수들을 방해한 남성은 이날 하프 마라톤과 함께 열린 5km 경기 참가자인데요. 하프 마라톤 우승자와 함께 사진을 찍고 싶어 이 같은 일을 벌였고요. 다행히 경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케냐 선수는 1위로 무사히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Kia, movement that inspires.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오로지 SNS상에서 구독과 좋아요를 받으려 공공장소에서 민폐를 일삼은 영상 제작사가 논란을 샀습니다. 어떤 영상인지 함께 보실까요? 양손에 우유와 과자를 든 남성, 영업 중인 마트를 활보하더니 바나나 껍질을 밟고 쿼당 미끄러져 온몸에 우유를 뒤집어 쓰고 맙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연출된 상황이고요.
더러워진 바닥을 청소했다며 자랑스럽게 인증까지 합니다. 남성이 포착된 곳, 이번엔 서점인데요. 조용히 독서 중인 사람들을 방해하며 책상 위에 올라가 고함을 지르고 덩실덩실 춤까지 춥니다. 지켜보던 사람들 당황한 모습이죠. 공공장소에서 민폐 행위를 일삼는 영상으로 이 남성은 5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누리꾼들은 민폐도 가지가지다, 자극적인 콘텐츠 규제 강화가 시급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쫄깃함이 생명인 우동 요리의 핵심, 바로 면의 익힘 정도죠. 그런데 최근 온라인에 올라온 사진인데요. 양은 푸짐한데 문제는 면입니다. 표현이 얼룩덜룩한 게 설익은 것 같죠. 대구 한 프랜차이즈 업장이 판매한 우동인데요. 우동을 먹은 손님, 질긴 면발 상태를 직원에게 묻자 정상이라고 말했다는데요. 하지만 본사에 문의해보니 불량 냉동면 환불 조치하겠다는 답을 들었고요. 이틀 뒤 돌려받은 음식값 입금 문자, 세상에 욕설이 들어있었습니다. 손님의 항의에 점주는 사과는커녕 욱해서 그랬다고 변명했다는데요. 누리꾼들은 음식이 불량인데 고객에게 욕설이라니 이해할 수 없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집트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피라미드, 그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기자의 대피라미드. 꼭대기에서 뜻밖의 물체가 포착됐는데요. 영상 함께 보시죠. 한 패러글라이더가 이집트 기자 대피라미드 주변 상공을 유유히 비행 중입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답게 사막 위 우뚝 솟은 모습은 언제 봐도 경이롭기만 한데요. 그런데 패러글라이더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포착됩니다. 울퉁불퉁한 피라미드 꼭대기에 움직이는 물체 보이시나요? 확대해서 보니 네 발과 긴 꼬리가 달린 개가 요리조리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해당 피라미드의 높이 약 140m고요. 3,800여 년간 인간이 세운 가장 높은 건축물로 손꼽히는데요. 영상을 공개한 이는 꼭대기에 있던 개가 새를 향해 짖고 있었다고 설명했고요. 누리꾼들은 피라미드만큼 불가사의한 일이다, 저 가파른 곳을 어떻게 올라갔나 신기하면서도 개의 안전이 걱정된다는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교실 안 책상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가방을 맨 아이들 책상 위로 올라가 간신히 몸을 피했는데요. 어른도 두려웠을 상황. 몇몇 아이들은 흐느끼며 구조를 기다립니다. 현지 시간 15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한 유치원에서 촬영된 영상인데요. 이날 오전부터 쏟아진 이례적인 폭우에 그만 건물이 침수되고 만 겁니다. 다행히 소방구조대가 출동해 교사들과 20여 명의 아이를 구조했는데요. 누리꾼들은 기후위기 최대 피해자인 아이들의 모습이 안타깝다, 그래도 인명피해가 없어 다행이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0월 17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